UL 로보틱스부터 이거부터 보죠. 네. 이게 뭐 저희 방 지금 보유 종목은 아닌데 이게 지난 3월달에 로봇 관련주들이 유진 로봇부터 시작해서 막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때마침 상장했던 게 UL 로보틱스인데 이게 처음에 상장했을 때 상한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좋아했었죠. 그리고 이름도 뭐 그죠? 네. 사람들이 많이 살만하고 아무튼 2만 원에 상장했던 주식인데 시초가가 2만 원에 형성이 됐어요. 이게 그때 아마 따상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따상이 뭔지 아시죠? 네. 공모가 더블 200 공모가 대비 2배에다가 거기서 2배로 시작해서 상한가 가는 거 네. 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2만 원에 시작해서 2만 6천 원에 끝났고 이제 한 2주 정도 붕 떠 있었어요. 3만 원대까지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떨어졌죠. 네. 떨어지다가 오늘 상한가 아직 들어가지 못했는데 상한가 근처에 있어요. 거래도 많고 이걸 보면서 느끼시는 게 딱 있어야 돼요. 이 차트를 보자마자 하수는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해요. 하수 네. 제일 하수가 어떤 생각하냐면 아씨 여기서 살걸 그래요.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아직 하수티를 못 벗은 거예요. 이 얘기 듣고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무방에 올릴 거거든요. 이거 네, 저기 문자 반응들도 들으라고 네. 그러니까 이 얘기 듣고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하수예요. 아무튼 저도 그랬거든요. 차트 보자마자 여기 샀으면 네. 저도 제가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보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력이 좀 쌓이셨으면 이 차트를 보자마자 딱 그 생각을 하셨어요. 뭐 이제 두 번째 하수는 뭐 지금 사도 되나요? 네. 이 사람도 이제 하수죠. 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하수죠, 이 사람이. 지금 들어도 되나요? 네. 상한가 근처에 뭘 들어가요?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차트를 보면 이제 어떤 생각하셔야 되냐면 개인들 다 털렸나 보다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맞죠, 그죠? 네. 개인들 다 털렸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양봉이 나오지 않겠어요? 어제는 살짝 들었다 놨거든요. 어제 잘 보세요. 어제 여기 보시면 유일 로보틱스가 아침에 시초가 8%에 시작해서 끝날 때는 2%에서 끝났죠. 시초가 대비 대충 6% 정도 떨어져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어제 왜 들었다 놨을까요? 어제가 월요일이었고 주말 동안에 뭐 있었어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제 순방을 했고 그 다음에 현대차에서 뭐 미국 조지아주의 뭐 공장 뭐 이런 거 하면서 아마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죠. 현대차에서 이제 로봇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봇 관련주로 유일 로보틱스가 앞에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니까 그 뉴스가 나오고 나니까 그 기대감에 월요일 아침에 시초가가 8%에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끝날 때는 이제 그대로 음봉으로 끝난 거예요. 특별하게 어제 거래도 없었고 어제 거래량이 25만 주니까 많지 않았던 거예요. 실제로 거래도 별로 없어 보이죠? 네, 여기 보시면 돼요. 뒤통수 치는 거예요. 어제 안 가네? 어제 안 가니까 여기 들고 있던 사람들도 실망했을 거고 어제 산 사람들도 실망했을 거고 뭐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도 실망했을 수 있죠. 근데 오늘 가는 거예요. 호재가 나왔을 때는 안 가고 네. 안 가네? 호재 나왔네? 안 가네? 호재 나왔는데 안 가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것들을 다 겪어보셔야 돼요. 보유 종목 아니에요. 네. 근데 로봇 관련주 우리도 이제 조만간 사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얘기는 해드리는 거예요.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추천하면은 우왕좌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어느 정도 운을 띄워놓는 거죠. 네. 상한가 나오잖아요. 뭐냐면 개인들이 털린 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가가 나오죠. 이게 매물대 여기는 매물대가 별로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크게 없으니까. 매물대 실제 매물대는 어디쯤에 있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가 제일 심할걸요? 그러니까 26,000원에서 3만원 사이에요. 상한가를 가도 여기 도달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를 가고 내일은 뭐 추가 상승이 나와도 이 정도에서 걸릴 가능성이 높겠죠. 현재로 봐서는. 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털렸을 거라는 거예요. 손절을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스닥 지수가 급락할 때 미국의 로봇주들이 급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급락했겠죠. 왜냐하면 기술주 위주로 빠졌으니까. 나스닥 지수가 미국 증시 급락을 이끌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거기에 로봇 관련주가 폭락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근데 유일 로보틱스가 따상의 시작이었던 2만원, 이 상한가의 시초가인 2만원을 여기서 깼거든요. 깬 상태에서 나스닥 지수가 깨지면서 우리나라 지수도 깨지니까 유일 로보틱스 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개인들이 많이 손절을 했겠죠. 그리고 TV 보면은 뭐 맨날 안 좋은 소리 나오고 뭐 미국 금리 인상하면 큰일 나고 뭐 그런 식의 얘기를 2주 동안 들은 거예요. 2주. 이 캔들을 세보면 대충 10개일걸요?
정확하게 7개, 9개. 요거까지 포함하면 딱 10개네. 10개면 2주 아니에요, 2주. 2주 동안 세뇌 교육 받은 거예요.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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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한다. 약세장에 진입했다, 진입했다, 진입했다 계속 그런 거예요. 나스닥 약세장 진입했고, S&P 500 지수도 약세장 진입 초읽기. 약세장 들어가면 뭐 300일 넘게, 어제 338일이요? 네. 평균 그 정도 있었다. 뭐 1년 아니에요. 누가 이거를 1년 동안 들고 있게 시켰어요? 빨리 잘라버리지. 그러니까 손절시킨 거라니까요. 다 시켰으니까 상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매물도 없거든요. 거래 조금 있는데 더 많이 나왔어요. 먹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현대차 먹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로봇 관련주에서 개인들 엄청나게 털렸어요. 대충 계산해 볼까요? 고점 대비 40%에서 50% 빠졌을 겁니다. 고점이 32,700원이죠? 여기는요 18,000원. 32,000원에서 18,000원 빠진 거니까 얼마 빠진 거예요? 14,000원. 그죠? 얼마 빠진 거예요? 40%. 네, 50% 조금 안 되는 거죠. 40% 거의 반토막 났던 거예요. 네. 40% 빠졌다니까요. 그럼 못 견뎌요. 40% 빠진 상태에서 지수 전저점 깨놓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반등 났나? 얼마나 힘든데. 이런 거 물려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무튼 상한가가 지금 나오려고 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다 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젠가 그 얘기했었죠. 금요일에도 그 얘기했었고, 지금은 주식을 매일 수익 내는 거는 둘째치고 네. 종목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거라고 제가 그 소리 했잖아요. 사람들을 지금 돌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유일 로보틱스 이거 하나만 그랬을까요? 로봇 관련주가 지금 다 돌아선다니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름 그죠? 네, 안 까먹겠어요. 박스권이 여기였거든요. 여기를 깬 거예요. 언제요? 저기 5월 12일 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서 이 차트가 나오면요 일반 개인들은 다 여기서 손절을 해요. 너무 힘드니까. 이거 얼마였는데요? 여기 26,000원, 여기는 거의 3만원이죠. 3만원에서 19,000원까지 왔거든요. 얼마 떨어진 거예요? 예, 거의 40%. 이제 40% 좀 안 될 텐데요, 그죠? 아무튼 이제 대충 한 40%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전저점 여기를 깼잖아요. 그럼 다 손절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 있던 자리까지 올라오잖아요. 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식을 포기하고 싶다고. 반등 나올 때 팔아라. 좀 포기하더라도 반등 나올 때 팔아라. 팔았어요. 이미. 그새를 못 참고. 시간 내에서요. 그만을 주고 어떻게 이렇게 답하는지 답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장중에 판 사람도 있고 멘탈이 깨진 게 아니라 멘탈이 녹았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SP 시스템스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우리 지금 상한가 한 건데 어제 가다가 알았죠? 그래서 어제 상한가 하다 실패했거든요. 또 가잖아요 지금. 정고점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로봇 관련주랑 상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DY 한 5% 올라오는 거 있거든요. 네. 로봇 관련주로 이게 움직였던 건데 여기도 사람들 손절 라인이 여기거든요. 네. 여기를 잠깐 깼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자, 더 있어요. 네, 더 보자. T 로보틱스. 여기 보시면 아까 이건 급등했다가 지금 뒤로 다 밀렸는데 아까 12%까지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버티고 있다가 깨진 거예요. 이것도 차트를 훼손시켰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원위치. 러셀 요것도 마찬가지고. 로봇 관련주인데 지금 올라오죠 다시. 전저점이 여기였는데 여기를 깼다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유진 로봇은 뭐 별로 떨어진 게 없어요. 이거는 별로 떨어진 게 없어서 대장이라서 그런지 별로 떨어진 게 없어서 그냥 뭐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로보티즈. 네. 이게 전저점이 여기였는데 여기를 깼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건 먹기예요. 네. 약포커들이 좋아하죠? 이런 거 하면 편한데 이런 거 안 하더라고요. 사진을 마세요. 네. 근데 사진을 말라고 하면서 좋은 얘기 계속 한다고요. 유보율은 1100%인데 부채는 없어요. 부채가 얼마예요? 14%. BPS는 6,000원. BPS는 고평가고. 네. 근데 이제 부채율이 14%죠. 네. 사장님이 빚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런데 사장님은 신용카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농담입니다 이거. 네. 신용카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신용카드도 빚이다 그러면서 빚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나쁜 건 아니에요. 신용카드도 뭐 잘 쓰면은 도움이 되지만 아예 또 그래서 안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에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로봇 관련주 얘기고요. 그러면 이 왜 로봇 관련주들이 돌아서고 있을까요? 오늘 왜 이게 상승 나왔을까요? 어제 현대차 그 정의선 그 회장이 얘기를 잘 해줬는데 뭐 호재가 있었는데 어제는 왜 안 가고 오늘 갈까요? 뭐겠어요? 순환매예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올해 들어서 왕성하게 움직였던 정책주나 뭐 신기술주 아니면 인플레이션 수혜주 이게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돌아가면서 순환매 돌리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좀 불편하면 막 투매가 쏟아지는데 세력들은 기회만 있으면 순환매 쳐서 올리는 거예요. 로봇 관련주 앞에서는 뭐가 움직였어요? 그걸 이제 체크하면 되잖아요.